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합격 예상 문제집 기본서를 중심으로 했을 때 3장 조사 문제와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문제와 가설입니다. 변수의 유형, 가설 설정, 개념적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변수의 유형에 관한 문제는 매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례로 제시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변수의 유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외생, 억압, 통제변수 등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을 통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해당하는 사례를 접목하고 있고요. 또한 가설의 원칙이에요. 가설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한 부분들은 가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설이 아니라 이제 명제인 것이죠. 그리고 가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이런 개념이구나.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 되겠죠.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가설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수, 적어도 가설을 설정하려면 2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2개 이상의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가설에 포함되는 변수는 2개로 한정한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종속변수까지 하면은 총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를 두거나 아니면 조절변수를 두게 되면 변수는 3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이라야 되지 반드시 2개여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가치 중립적이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사로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정책론은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검증 과정에 따라서 영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작적 정의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 나오는 순간 측정 가능한. 자, 사회 경제적 지위를 우리가 측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종사상 지위로 하면 되겠구나. 가능하겠죠. 학력, 사회 경제적 지위니까 학력으로도 가능하겠죠. 학력, 교육기관으로 가능하죠. 소득을 월 가구 소득으로도 할 수가 있겠네요. 실업급여 제도의 관대성. 실업제도 급여의 관대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 순소득의 몇 프로를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맞죠? 얘를 통해서도 충분히 얘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담 의료비, 가구 총 소득 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소비 지출 중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부담 의료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겠다. 가능합니다. 이 비율은 연구자가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 능력. 김준우님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무엇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냐 봤더니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얘랑 뭐예요? 도찐개찐이네요. 이 능력이 무엇이냐를 측정 가능한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걸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데 같이 능력이라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분 풀 수 있는 문항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10분에 풀 수 있는 문항수가 예를 들어서 7문항 이상이면은 능력이 좋다. 7문항 이하면 능력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러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개념적 정의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살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시도 등의 횟수 여부. 이것에 대한 횟수와 여부는 충분히 우리가 측정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에서 사용된 변수의 종류를 옳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정 분권화가 확대될수록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재정 분권화는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수준은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죠. 원인 변수, 결과 변수가 되는 겁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재정 분권화는 지방정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 비중으로 정의하고,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수준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중 사회복지 자체 예산 비중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복지 수요 요인, 수급자 노인 영유아의 비중을 통제했다. 그렇으니까 뭐예요? 얘는 독립, 얘는 종속, 얘는 통제했으니까 통제 변수가 되겠죠. 다음에서 사용된 변수의 종류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재정 분권화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독립인 것이고, 복지 지출 수준,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수준은 종속이에요. 그래서 종속, 디귿은 통제.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매개라든지 종속이라든지 억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 사회적 지위가 무슨 변수냐라는 거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위, 자살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설명되는 게 없어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니까 얘가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이고, 스트레스가 자살 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아니다. 이거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겠네요. 경우 스트레스가 자살 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얘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자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요. 얘가 연구의 강도나 색이나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꿔주고 있죠. 강도, 색이, 방향. 여기는 뭐예요? 유의미하지 않다가 유의미했으니까 뭐예요? 방향. 연구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처럼 어떠한 요인이 연구의 강도나 색이나 방향을 바꿔주는 그 요인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도꼭지와 같다 그래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잠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우리는 조절 변수라 그럽니다. 이때의 사회적 지위는 강도나 색이나 영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조절 변수에 해당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독립 변수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설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설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설은 가능한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자, 가능한 두 개지 두 개만 하고는 틀린 거죠. 가설은 가능한 두 개인 것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가설은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단 명료하겠어요? 아니죠. 복잡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두 개의 변수 맞습니다. 가설은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적 연구에서 우리 뭐 배웠죠? 연구 방법에서 이가조 배웠죠. 이론에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가설은 뭐를 통해서?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결. 가설은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맞는 것이에요. 가설은 가능한 한 적용 범위가 좁아야 된다. 적용 범위가 그냥 우리 집에서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광범위 할수록 가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이기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좁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요 변수에 대해 바르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결혼 여부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독립 변수이고 이거는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죠. 하기로 하였다. 1차 분석 결과 미혼 여성이 정치 참여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을 통제한 상태, 연령은
통제가 됐어요. 상태에서 결혼 여부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오히려 기혼 여성이 정치 참여에 더 많이 하는 것. 얘를 통제했더니 결과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에 다음 주요 변수들에 대해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여성 자체는 변수가 아니에요. 여성의 결혼 여부가 독립 변수이지 여성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이다 종속이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연령은 뭐예요?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 여부가 여성의 정치 참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오히려 기혼 여성이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1차 분석에서 여성이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 여성이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을 통제한 결과 결혼 여부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 기혼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연령을 통제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연령을 통제했더니 기혼 여성이 더 높았어요. 그러면 연령은 뭐예요? 이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결과를 뭐 하고 있어요? 왜곡시켰잖아요. 얘가 없으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얘랑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사회적 지지, 얘랑은 다른 거예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는 수도꼭지를 연 경우와 작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서 강도와 세기와 방향이 바뀐 것이고 얘는 연령을 통제했더니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연령을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통제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아까 사회적 지지와 교수님 이거 사회적 지지와 같은 문제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령이 높은 경우 미혼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고 예를 들어서 연령이 낮으면 기혼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았다라고 하면 연령이 조절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연령을 통제했는데 그 값이 달라졌어. 얘는 왜곡시킨 거죠. 연령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령은 조절 변수가 아니라 왜곡 변수로서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결혼 여부는 독립 변수죠. 외생 변수가 아니고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치 참여는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8번 가설의 검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설에는 연구 가설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밝혀내고 싶은 것은 연구 가설이고 그 다음에 연가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이 있습니다. 연가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이 연구가설이고 연가설은 연구가설을 기각시키기 위한 가설로서 뭐예요? 관계가 없다. 그죠? 연구가설을 기각하거나 관계가 없다의 형태로 나누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연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채택하는 가설이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연가설에서 또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또 나오는데 실제 연가설이 참 또는 거짓인데 김준훈의 연구에서 연가설을 참 또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참인데 연가설이 참인데 내 연구에서도 연가설이 참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true예요. 연가설이 거짓인데 거짓으로 나오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연가설이 참인데 김준우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실제 연가설이 참인데 거짓이라고 했을 때를 1종 오류라 그래요. 1종 오류. 실제 연가설이 거짓인데 참이라고 한 것을 2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종은 알파, 2종은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니까 1종을 알파, 2종을 베타 오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오류라는 것은 뭐예요? 참인데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과학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오류를 어느 정도 선에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일종 오류의 허용 범위를 유의 수준이라 그래요. 유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치 허용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허용 범위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종 오류와 유의 수준은 여기 키워드 일종 오류와 유의 수준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유의 수준이 높아버리면 일종 오류가 커져요. 그러면 얘가 같으면 뭐랑 다를까요? 신뢰 수준하고. 우리가 오류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버리면 신뢰 수준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랑은 반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게 오류에 대한 그리고 가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영가설이 참인데도 이를 기각한다. 영가설이 참인데도 이를 기각한다. 일종 오류죠. 일종 오류라 한다. 연구가설은 영가설이 거짓일 때 연구가설은 영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 설정. 영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한 가설은 대립가설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가설을 설정하는 근거는 가설은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반증되는 것이라는 포퍼의 반증주의. 그래서 이 영구가설, 영가설, 대립가설은 어떠한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냐면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영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한 연구 과정의 절차이다. 영가설이 거짓인데 이를 채택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종 오류라 그랬죠. 유의 수준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조사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은 뭐예요? 일종 오류랑 유의 수준 같은 거예요. 일종 오류는 범할 수 있는 오류이고 여기 유의 수준은 그 범위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어. 오류를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유의 수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의 수준이 만약에 5%까지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95%가 신뢰 구간이라고 보면 유의 수준을 만약에 높여서 10%까지 내가 오류를 인정해 주겠어 그러면 신뢰 구간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고 최종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유사한 게 또 나왔어요. 그죠?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동시에 낮출 수 없습니다. 아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유의 수준은 조사 가설이 참이 아닌데 우연히 조사 가설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올 확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유의 수준은 5% P 값이 5%, 0.05는 뭐예요? 5%, 0.01은 뭐예요? 1% 등으로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P가 0.5보다 작다. 유의 수준이 5%. 그러니까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5% 미만이라는 것은 일종 오류가 있을 확률이 5%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의 수준과 일종 오류는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가설을 설정하는 근거는 포퍼의 반증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 자, 20번 또 영가설이네요. 영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변수 간의 차이가 없거나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자, 0은 뭐예요? 0은 제로라고 보시면 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예요. 없다라는. 그래서 서술되는 거 맞습니다. 조작화되기 이전의 가설 형태를 말한다? 이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론, 가설, 조작화. 이 가설은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밝히고 싶은 연구가설이죠. 연구가설. 그러면 여기 보면 조작화하기 이전의 가설은 뭐예요? 연구가설이에요. 얘는 영가설이 아니라 연구가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요.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설정한다.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연구가설에서 반증하기 위해서 영가설이 나오죠? 그렇죠.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설정한다. 이거 맞네요. 가설 검증을 통해서 거짓으로 판명된 가설. 자, 거짓으로 판명난 가설. 이미 연구가설이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거짓 명제가 되는 것이죠. 거짓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것 니은과 리을입니다. 여기에서 옳은 걸 골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것 기역과 디귿을 골라버리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다 맞추고 2번을 체크해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1번 부모의 학대가 학대 피해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니 얘는 독립 변수이고 얘는 종속 변수예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 성별에 따라 이 영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강도가 다를지 세기가 다를지 방향이 다를지 모르지만 얘가 성별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다라는 것은 얘는 성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변수로 짝지어진 것은 독립, 종속, 조절이 있습니다. 독립, 조절. 정답은 2번이에요. 매개 변수 모르고 조절, 통제 변수 여기 몰라요. 외승 변수 모르고 통제 변수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의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를 구성할 때 변수명, 측정 방법, 해당 변수의 종류와 분석 가능한 통계 수치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장애인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장 만족도가 높아져 장기 군속하게 된다. 얘가 높으면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그러면 얘는 독립 변수가 되고 얘는 중간에 매개해주는 매개 변수가 되고 얘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자, 장애인 근로자, 동료 근로자의 관계는 독립 변수예요. 매개 변수 아니에요. 틀렸어요. 직장 만족도는 뭐라 그랬어요? 매개 변수라 그랬죠? 틀렸어요. 얘도 틀렸어요. 장기 군속은 뭐라 그랬어요? 종속 변수죠? 예,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 예.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조사론 제3장 조사 문제와 가설에 대한 합격 예상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는 연가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가설, 연구가설, 대립가설, 특히 1종 오류, 2종 오류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1종 오류와 유의 수준은 같은 거다. 1종 오류가 커지면 유의 수준 커지는 것이고 반대로 신뢰 수준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커지면 신뢰 수준은 낮아진다.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론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저희는 4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